오늘날 부자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는데 어찌 된 일인지 부자가 되는 일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속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잘 받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2,000명 이상의 경영자와 투자자를 만나고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재산, 교육, 배경, 나이와 거의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습관과 많이 관련돼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와 기업,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은 부자 습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그저 남다른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들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남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 어떤 부정적인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표를 하면 거의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쁜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달성됐을 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지 않고 오히려 귀중한 기회를 앗아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쁜 목표의 한 가지 예는 페라리를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페라리를 가지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는 커다란 금전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번 돈을 페라리 같은 것을 사는데 쓴다면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기쁨이 생기더라도 그런 기쁨은 단기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흐르면 그 기쁨은 원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페라리는 그냥 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함께 보내야 했던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나쁜 목표의 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요행을 바라며 부자가 되길 원하는 복권 당첨되기, 식구가 많아 집이 커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싼 집 구입하기도 나쁜 목표입니다. 호화로운 보트 구입하기, 돈만 많이 쓰는 고가의 휴가 즐기기, 경쟁자 무너뜨리기 같은 것도 나쁜 목표입니다. 사실 나쁜 목표는 그걸 꿈꿀 때부터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없다는 감정이 스스로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표는 무엇일까요? 좋은 목표는 달성됐을 때 장기적인 유익과 행복을 줍니다. 이런 목표는 개인의 성장을 돕고 행동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꿉니다. 좋은 목표는 당신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줍니다. 여기서 B 지점은 더 나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더 많은 자산, 좋아진 건강,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수입, 자녀를 위한 더 좋은 교육 시스템 등입니다. 좋은 목표의 한 가지 예는 체중 감량입니다. 킬로그램을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면 그에 따라 운동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며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의 결과 건강해지고 이는 또한 음주를 자제하고 금연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목표 체중이 드디어 달성되면 여기저기서 칭찬을 듣게 되고 더 건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성취감으로 알려진 지속적 행복감을 만들어 줍니다. 좋은 목표의 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여해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 되기,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하기, 운동을 통해서 외모 향상시키기, 책을 저술하거나 블로그를 적으면서 작가 되기 등입니다. 이런 목표들은 하고 있는 중간에도 성취감과 만족감을 증진시킵니다. 과정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목표입니다. 목표 달성의 유익은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장기적인 유익, 이를테면 더 안정적인 사업체, 가족과 함께하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지식과 또는 전문 지식, 경제적 독립, 건강 증진 등의 유익이 따라와야 합니다. 목표 달성이 장기적인 면에서 삶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목표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거나 돈으로 즐거움을 사겠다는 목표는 나쁜 목표입니다. 부자들은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의 차이를 압니다. 그들은 장기적 성공과 행복을 주지 않는 목표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용의 가치. 부자들은 지나침을 삼가합니다. 그들은 격렬한 감정 변화, 중독, 강박, 폭음 및 폭식, 단식, 극단적 쾌락, 광적인 행동을 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들은 안정된 상태에서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생활을 합니다. 부자들은 인생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업무 시간, 식습관, 운동, 음주량, TV 시청, 독서, 인터넷 사용,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대화, 오락, 성관계 등을 조절합니다. 그들의 성격에도 중용의 사고 방식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몹시 들뜨거나 지나치게 우울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은 가족, 친구, 동료, 사업 파트너를 편안하게 해주며 이것이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들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문제든 그들과 처리하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지만 중용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집, 자동차, 소지품, 휴가 등은 호화롭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은 거의 55년 전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울타리나 담도 없는 수수한 집입니다. 그는 전세기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비행기를 탈 일이 있으면 전세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를 선호하고 매일 차를 직접 운전하며 사무실을 오갑니다. 버핏은 매일 부자 습관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삽니다. 그들은 과식과 과음을 일삼습니다. 또한 사소한 일들에도 과잉 반응을 나타냅니다.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갈등과 고통을 유발합니다. 행복, 사랑, 분노, 증오, 질투, 시기 등의 감정을 매우 자유롭게 표출하며 가장 중요한 관계가 위험에 빠지면 순식간에 감정이 크게 동요합니다. 음식, 알코올, 섹스, 약물, 험담, 자기 물건, 자신의 의견, 생각, 행동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삶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기분이 심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경제적인 문제를 겪습니다. 그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패턴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큰 돈이 생기면 그들은 남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그 돈으로 큰 집을 사거나 고급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개인대출을 받아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융자를 다시 얻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 부자들의 공통점. 부자들은 레버리지의 힘을 이용해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얻습니다. 레버리지란 삶에서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산, 지식, 기술, 시간, 공, 관계 등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함으로써 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처음 1억을 버는 건 어렵지만 그 다음 1억 그리고 그 다음에 1억은 벌기 쉬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합니다. 1. 관계. 부자는 유용한 인맥을 구축해 놓으면 자신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 사람과 훌륭한 팀을 만듭니다. 훌륭한 인맥을 형성하면 다른 사람의 전문 지식을 레버리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팀에서 당신이 가장 똑똑하다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도 아니고 당신이 누구를 아는지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다. 인맥은 부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맥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의 지식도 도움이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2. 생각. 레버리지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생각을 레버리지 하는 것입니다. 부결스를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자의 생각을 레버리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몰랐거나 깨달을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의 인사이트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레버리지의 정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부결스를 구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3.
돈, 부를 쌓기 시작할 때 부자의 방법과 평범한 사람의 방법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레버리지합니다. 가난한 자는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부자들은 부를 쌓기 위해 남의 돈을 활용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부자는 투자 행위를 확장하고 더 높은 수익을 더 빨리 얻기 위해 빌린 돈을 활용합니다. 4. 시간.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시간이란 측면에서 보면 많이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10명이 모이면 하루는 240시간이 됩니다. 부자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레버리지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들은 부수적인 일들을 자산관리사나 다른 계약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시간을 레버리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시간을 더 많은 것을 배우거나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거래를 하는데 사용합니다. 정리해보면 부자들은 중용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나쁜 목표가 아닌 좋은 목표를 세우며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부족한 것 하나만 고르셔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시는 분들은 중용의 라이프 스타일을 적용해 보시고 나쁜 목표를 세우셨던 분들은 좋은 목표로 바꿔보시며 레버리지를 당하기만 하셨던 분들은 레버리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북엘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